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236쪽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29. 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등비 수열이었었죠. 자, 등비 수열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를 하면, 자, 등비 수열이란 뒤에 있는 항이 나오고 싶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항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야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랬을 때 그 일정한 곱한 값,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공비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AN은 A1과 공비의 n-1제곱이다 라고 했었던 것.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유타는 3개의 항이 있다고 쳤을 때, 오케이? 자, 가운데 있는 것을 뭐 하면? 제곱하면 양 사이드의 무슨 값과 똑같더라? 곱의 값과 똑같다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문제를 풀면서 가장 많이 썼던 것들이 이런 거죠. 만약에 A2라는 값하고 A6이라는 값이 있었다고 치면, 그쵸? 자, 두 번째랑 여섯 번째가 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의 칸수 차이가 몇 칸이죠? 4칸이죠? 그랬을 때 이 두 값을 나눈 결과는 뭐랑 똑같다? 아래 4제곱과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가 A2분의 A6이라는 결과는 아래 몇 제곱이 된다? 4제곱이 된다라는 것들을 갖고 우리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은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봅시다. 자, 등비 수열의 합 SN이라고 놓고, 자, 저는 이 아이를, 자, 일단 풀어볼게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의 제곱. 그 다음에 AR의 n-2번째, 맨 마지막 AR의 몇 번째, n-1이면 여기가 n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함을 쭉 일단 써봤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반항을 그 수열의 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 이 모든 항마다 공비 R 값을 곱해 볼 거예요. 모든 항마다 공비 R 값을 곱할 거니까 이 좌변도 이 SN에다가 R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항마다 R을 곱한 값을 쓸 건데 여기다가 R을 곱하면 AR이죠. 그거를 그냥 한 칸 밀려서 여기서부터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AR 더하기 여기다가 R을 곱한 거니까 AR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다가 R을 곱하면 AR의 n-2제곱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R을 곱하는 거니까 AR의 n-1제곱. 마지막으로 AR의 n제곱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항을, 두 식을 쭉 빼볼 거예요. 자, 빼봅시다. 자, 빼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은 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거가 되는 거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여기서 자, 1-R의 SN이라는 결과는 남은 아이 A, 그 다음에 앞에 빼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AR의 N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A로 묶어주면 1-R의 N제곱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고로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SN은 이 아이로 나눠줄게요. 1-R분의 첫 번째 항 1-R의 항의 수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단, 자, 아가들 분모는 절대 뭐가 될 수 없으니까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단 분모는 뭐가 되지 않는다?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공비가 1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깔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공비가 만약에 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수열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 항이 A로 시작했으면 A,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네 번째 항도 A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조금 특별한 꼴이죠. 이 아이는 공비가 1인 등비 수열로 볼 수도 있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걔를 제외하고, 그쵸? 공비가 1이 아니라고 친다 그러면 수열의 합은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공비가 1인 아이의 수열의 합을 물어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결국 A 값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n개가 있다는 거죠.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해서 A를 n번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뭐가 될까요? NA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입니다.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R이 1일 때는 쓰지 않을게요. 그냥 결과만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근데 하나 정도만 또 알아두면 좋은 게 얘가 이제 1 빼기 R분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 밑에에서 위에 거를 뺄 수도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밑에 항에서 위, RSN에서 SN을 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SN은 R-1분의 A의 R의 N승 빼기 1로 바뀌게 돼요. 얘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떨 때 공비가 만약에 1보다 작다 그러면 위에 항에 넣으면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하고요. 공비가 만약에 1보다 큰 값이라고 하면 R-1분의 1이라고 해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라서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그러면 자, 아가들 우리 등비수열 옆에 여러분 개념 2번 등비수열의 합 옆에다가 참고 표시하시고 비교라고 써볼까요? 자, 등차수열의 합. 너무 중요하죠? 자, 등차수열의 합은 어떤 특징이 있었다? 기억나세요? 등차수열의 합의 특징은? 기억나십니까?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그러나 뭐가 없다? 상수항이 없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SN은 AN의 제곱 더하기 BN 꼴로 쓰시고, 그쵸? 이랬을 때 우리 여기서 바로 뭐도 알 수 있고 공차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첫 항도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공차가 뭐였죠? 자꾸 까먹더라고.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n제곱 앞에는 이 개수에다가 몇 배 하셔라? 2배 하셔라. 그래서 공차는 2a였고요. 첫 항은 S1하고 똑같죠. 왜? 첫 번째 항까지 합은 결국 A1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차수열의 합의 특징이었다면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도 쓰셔야 되겠죠. 자,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 그럼 도대체 등비수열의 합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에 빼기 뭐가 되는 거야? R-1분의 A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어차피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N이 변수예요. N이 변수이기 때문에 R-1분의 A라는 이 값은 결국은 숫자입니다. 상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상수이고 여기도 상수인데 딱 봤더니 가운데 뭐로만 처리되어 있어요? 마이너스로 처리되어 있죠. 그러면 이 상수하고 이 상수의 합은 항상 어떨 거란 얘기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비수열의 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여러분 빨간 펜으로 적을게요. 등비수열의 합 SN은 자, A 곱하기 R의 N승 플러스 B꼴인데 이때 R의 N승 앞에 있는 A랑 B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가 여기는 플러스 값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합치면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둘을 합치면 0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이 아이가 바로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고요. 자, N 밑에는 요 아이 있죠, 요거. N 미수. 이 아이가 실제 뭐가 될 거다? 공비값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 아이가 바로 뭐가 되는 것이다?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이 아이 빨간색 펜으로 써놓도록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를 참고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이러는 거예요. 어떤 수열의 합이 SN이 있대요. 있는데 요 아이가 2 곱하기 2의 2n 플러스 k래요. 이렇게 두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가 첫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싶대. 첫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열의 합이 되도록 K값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비값은 뭐가 되나요? 라고 물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2 곱하기 2의 n승이죠. 근데 문제 조건은 R의 n승이어야 돼.
n승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수가 공비예요. 얘는 n승 밑에가 아니라 2n승의 밑에 2가 있기 때문에 쟤는 식 조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식 조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면 되죠. 2 곱하기 원래 얘는 2의 제곱의 n승이었어. 그쵸? 그래야 얘네들이 곱해야 2n승이 되는 거죠. 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2의 제곱의 세제곱은 얘네들끼리 곱해서 2의 몇 제곱? 6제곱이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놨을 때 여기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자 여기를 더하기 일단 k까지 마저 쓰시고 얘는 2 곱하기 4의 무슨 승? n승 더하기 k다라고 바꿔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기 있는 이 값하고 더하기 k라는 이 값을 합쳤을 때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0이 돼야지만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k 값은 뭐가 될 거란 얘기죠?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될 거란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비는 이 n 밑에 있는 이 밑수를 확인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공비는 결국 2가 아니라 뭐였구나? 4였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그러면 공비도 확인했네? 그럼 아가들 우리 첫 번째 항까지도 같이 구해봅시다. 그쵸? 여기가 우리가 뭐인 걸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2인 걸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2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2였네요. 그쵸? 그러면 4, 2, 8 빼기 2인 거니까 6. 그쵸? 그러면 일반항 AN은 A1 곱하기 N의 R의 N-1승에서 바로 일반항도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특징이었고요. 여러분 원리합계는 너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라 선생님이 따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은 총 3파트에 걸쳐서 개념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념은 넘어가시고 239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39페이지에 653번 개념 대표 문제 653번 볼게요.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의 제2항이 A2가 마이너스 8이었고요. A5항이 64일 때 첫 번째 항부터 제8항까지 합을 물어봤으니까 S8을 물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였다고요? 공비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공비였다. 그러면 여기가 A2고 여기가 A5였다. 그럼 이만큼의 간격이 몇 칸 차이가 나는 건가요? 3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나누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R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자 R 세제곱은 마이너스 88이 64. 그렇기 때문에 R 값은 뭐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A2는 A 곱하기 R이 마이너스 8이었기 때문에 R이 마이너스 2라서 A 값은 뭐다? 4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S8은 R이 1보다 작죠? 그럼 1 빼기 R 여기에 넣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잠깐 스톱하고 외워보세요. 자, 수열의 합 S에는 자, 뭘까요? 1 빼기 R분의 A 괄호하고 1 빼기 R의 항의수를 제곱했다. 혹은 R 빼기 1분의 A R의 항의수 빼기 1이다. 스톱하고 쭝얼쭝얼쭝얼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세요. 자, 문제를 풀면서 외우야지 하지 말고 외우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세요. 알겠죠? 그래야 자기 게 됩니다. 우리 실제 시험에서 오픈 부분 없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자, 1 빼기 R분의 첫 번째 항. 그쵸? 1 빼기 R의 뭐다? 항의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뭐 분의? 3분의 4로 묶어주시고 1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8에 영향받아서 양수를 바뀌고요. 2의 8승은 뭘까요? 2의 10승이 1024. 2의 9승이 512. 2의 8승은 256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25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55. 맞습니까? 255. 그래서 얘는
3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55. 그러면 38이 24, 3, 55에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 간단하게 되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막 5의 8승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가끔 이제 숙제로 내줬을 때가 문제 푸는 사람들 중에 거듭제곱 다 계산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 1 빼기 뭐야? 2의 8승 이렇게 두셔도 충분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제곱 계산하지 마시고 2의 거듭제곱에서 8 정도까지는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계산을 해놓고 하시지만 너무 큰 숫자다 이런 것들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57번 보면 여기서 어떤 말이 있냐면 부분의 합이 주어진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등차 수열할 때 어떤 특징을 말해줬었죠?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이것도 뭐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을 하기 전에 가우스 얘기하면서 이 가우스가 1부터 100까지를 얼마나 빠르게 계산했는지를 말을 해줬을 때 등차 수열은 맨 앞과 맨 뒤를 더한 값이랑 바로 그 앞하고 그 앞을 더한 값, 또 그 앞을 더한 값, 그 앞을 더한 값이 모두 똑같다고 배웠었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내가 등차 수열로 이루어지는 수열이 쪼라락 펼쳐져 있을 때 내가 만약에 5칸씩 자르고 싶다고 쳐보세요. A1부터 A5까지 걔를 잘라서 더했어. 그 다음에 A6부터 A10까지 잘라서 더했어. A11부터 A15까지 잘라서 더했다고 치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을 부분합이라고 놨을 때 등차 수열의 일부분이니까 그 부분합들도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으면 이 부분합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말을 했었어요. 등비수열도 똑같습니다. 자, 등비수열에 부분의 합이 주어진 등비수열의 합 밑에 있죠? 유형 9번 밑에 풀이에다가 자, 빨간색 펜으로 쓰세요. 자, 빨간색 펜으로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 부분합의 특징 있을까요? 등비수열의 부분합의 특징. 등비수열의 부분합의 특징.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거죠. 자, 내가 만약에 A1, A2, A3 자, 이걸 일단 그냥 정리를 그냥 해볼게요. 아예 바로 증명을 할게요. 등차하고 똑같아요. 얘가 A, AR, AR의 제곱. 저는 세 칸만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I는 A로 묶어줬을 때 1 더하기 이거는 그냥 둘까요? 그냥? 이 I를 3개를 더했을 때 이 등비수열의 3개를 더한 항을 제가 T1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AR의 5제곱을 놨다고 쳐볼게요. 얘를 T2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AR의 6제곱, AR의 7제곱, AR의 8제곱으로 두고요. 얘를 T3라고 놔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원래 애초에 AN이 등비수열이었다고 치면 결론, 이 TN이라는 것의 부분합인 거죠. 등비수열의 부분합도 마찬가지로 무슨 수열을 이루게 될 것이다. 등비수열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R 세제곱으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R의 6제곱으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만큼이 T1이었죠. 얘가 T1. 그럼 T2라는 아이는 T1에다가 R 세제곱을 곱해야 T2라는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T3도 어때요? R 세제곱을 곱해야 T3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수열에다가 어떤 똑같은 일정한 값을 곱해서 다음번 짱이 된다는 것 자체가 등비수열의 특징인 거죠. 말 그대로 등비수열의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Tn 자체가 당연히 뭐를 이룰 수밖에 없구나. 등비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스톱하고 잠깐 필기를 하십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657번을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지우고. 자, 볼게요. 여기는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그쵸?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까지 항의 합이 15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첫 번째 항부터 8번째인데요. 저는 5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8번째만 갖고 오고 싶어요. 총 4칸씩.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이 이만큼의 전체가 75였대요. 그러면 요것만 둔다고 치면 여기를 60으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값이 나오게 되냐면 공비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의 공비는 뭘까요? 4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A9부터 A12까지는 여기다가 4를 곱한 240 얘가 값이 되는 거고 A13부터 A16까지 알고 싶을 때도 여기다 뭐를 곱하면 돼요? 4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4, 4, 16, 960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아, 요만큼만 더해주세요 라는 거였네요. 그쵸? 그러니까 15 더하기 60 더하기 24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아가들 이걸 있잖아. 만약에 이 방법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잠깐 지워볼게. 이 부분합의 특징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답이 나오긴 나와요. 그냥 등비수열 합공식이 넣으면 되거든요. 일단 해볼게요. 첫 번째, 나는 R 빼기 1분의 A의 R의 항의 수가 4개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뭐다? 15다라고 줬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준 조건은 R-1분의 A의 R의 8제곱 빼기 1이고 얘가 75라고 줬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 볼 거예요. R의 8제곱을 R의 4제곱의 제곱이라고 두면 네모제곱 빼기 세모제곱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합차공식으로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잠깐 정리하면 이거예요. 얘는 R-1분의 A의 R의 4제곱 빼기 1에 R의 4제곱 플러스 1 R의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가 이만큼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15라고. 그쵸? 그럼 이 값은 뭐다? 15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75가 되려면 15 곱하기 뭐가 돼야지 75죠? 5죠? 5. 5, 25, 75. 그쵸? 그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R의 4제곱 더하기 1이 5가 되기 때문에 아, 여기서 R의 4제곱이 뭐구나? 4구나 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여기다 일단 쓸까요? R의 4제곱이 4구나. 이걸 일단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인수분해를 갖고 구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여기서 R-1분의 A의 R의 12제곱 빼기 1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R의 12제곱을 R의 4제곱의 세제곱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만약에 이 공식을 까먹고 있었다 그러면 밑에다 참고 표시하시고 이 인수분해 공식은 고1 때 많이 배웠는데 지금쯤이면 고등 하를 하다 보면 인수분해를 많이 안 하니까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적어 놓도록 할까요? 얘는 뭘까요? A 빼기 B에 A제곱 더하기 뭐야? AB 더하기 B제곱. 까먹은 사람은 쓰세요. 그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뭐예요? B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이죠. 얘는 A 플러스 B에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자, 여러분 까먹을 수는 있어요. 선생님도 많이 안 쓰면 당연히 까먹죠. 근데 까먹었을 때 다시 이거를 외울 기회가 주어져 있었을 때 그걸 써놓고 방치하면 영원히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먹을 수는 있지만 아, 나 이걸 까먹었는데 제가 선생님이 알려줬어. 나는 이걸 다시 배울 기회가 있었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달달달달 외우세요. 다시 외워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걸 넘어가야지 이걸 묵혀두고 나중에 또 하다 보면 외워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중간에 VC에 물어볼 거야. 대답 못하면 귓방망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요 아이가 R의 4제곱을 A로 보는 거야. 얘는 1의 세제곱으로 보기 때문에 A의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얘는 R-1분의 A의 R의 4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R의 8제곱 더하기 R의 4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쵸? 그러면 이만큼이 뭐인 거예요? 15였죠. 그러니까 얘는 15. 그 다음에 곱하기 R의 8제곱은 R의 4제곱의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4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16. 더하기 R의 4제곱은 4였고 더하기 1 해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가들 아까쯤에 그냥 세 줄이면 그냥 덧셈만으로 계산이 다 끝났던 거를 인수분해 공식까지 이용해서 이만큼 쓰라는 거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교과서의 풀이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개 풀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풀어야죠. 근데 우리에게 객관식이다. 시간이 많이 없다. 그러면 빠르게 풀 수 있을 때는 원래 가지고 있는 등비수열의 부분합의 특징을 알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둘 다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66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지울게요. 자, 661번.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놨을 때, 자, 이 SN은 5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5이다. 이랬을 때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 모양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바로 선생님이 안 주었네요. 그쵸? 등비수열의 합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이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SN은 5 곱하기 5의 n승 빼기 5인 거예요. 그쵸? 왜? 지수법칙에 의해서 밑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1, 여기가 n 이렇게 되는 거죠. 귀걸이가 빠졌어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된 아이를 얘로 바꾸면, 그쵸?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고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b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얘랑 얘랑 합쳤을 때 결과치가 뭐가 된다? 0이 되는구나. 그럼 이 아이는 무슨 수열이겠구나? 등비수열을 말하는 거겠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쵸?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아이의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은 S1으로 대신하는 거니까 5의 제곱 빼기 1이 5예요. 그럼 25 빼기 5니까 20. 얘가 A1이 되는 거고 공비는 여기 밑수 그대로 살아있은 거니까 5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므로 A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5의 n-1승이다 라고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5 곱하기 4거든요. 그러므로 결과 4 곱하기 5의 1승과 5의 n-1승인 거니까 합치면 5의 몇 승이다? n승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선생님 저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모든 수열에 통용되는 문제. 자, 다시 써볼게요. SN이 5의 n 플러스 1 빼기 5일 때, 자, 그럼 이걸로 풀어야죠.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SN이 주어져 있으면서 일반항을 묻는 문제는 선생님이 등차 수열에서도 이미 말을 한 적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SN 마이너스 SN-1을 이용하면 걔가 AN이 될 거고, 그쵸? 왜?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쫙 n-1번째 항까지만 빼면 남은 게 n번째 항까지만 남는 거죠.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n은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만 구할 수 있고 S1으로 첫 번째 항을 어떻게 준다? 대체해서 풀어준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등차 수열에서 배웠는데요. 등차 수열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은 모든 수열에서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수열에서 수열의 합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묻는 경우, 이 경우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SN은 5의 n 플러스 1 빼기 5고요. SN-1은 n자리에 n-1을 넣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5의 n-1 더하기인 거니까 5의 n승 빼기 5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SN 빼기 SN-1은 5의 n 플러스 1 빼기 5 빼기 5의 n승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를 제가 AN으로 바꾸시면 자, 얘랑 얘랑은 없어지고요. 그쵸? 얘를 그냥 두셔도 되는데 이걸 정리합시다. 5 곱하기 5의 n승 빼기 5의 n승.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5의 n승이 5개가 있었고 5의 n승이 마이너스 1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5개랑 마이너스 1개니까 전체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주시면 돼요? 4 곱하기 5의 n승. 5의 n승이 4개 있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아이는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거고요. 그러면 A1은 S1으로 대신 구하는 거거든요. S1이 아까쯤에 20이었죠. 근데 여기다 1 넣어도 뭐예요? 20 되거든요. 얘네들이 모순이 없어요. 두 번째부터 구하지 않고 얘는 구해놨더니 이렇게 구하나 여기다가 1을 바로 집어넣는다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A1을 따로 안 구하셔도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두고 N은 그냥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다 집어넣을 수 있어 라고 결론을 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사의 관계가 애초에 내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다면 사실은 한 줄에 풀리는 문제였고 선생님 전 그걸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건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등차든 등비든 어느 수열이든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AN을 묻는 문제는 모든 수열에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까지 배웠어요. 자, 그러고 나면 유형 11번, 12번은 원리합계 문제입니다. 제가 원리합계 문제는 따로 띄어서 동영상 촬영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까지 공부를 다 열심히 끝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오답 정리가 끝나면 원리합계 파트로 가서 공부를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원리합계 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